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9일입니다. 오전인데요. 말쑥 많던 이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 당 지도부와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격론을 벌린 끝에 몇 명을 탈락시키고 몇 명을 당선 가능권으로 올리는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서 독립기념관장을 하셨던 이 손녀분 윤주경 씨가 당선권 바깥에 있었는데 3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선 가능권에 있었던 비례대표 상위권이었던 유튜버 우원재 씨 등 몇 사람은 또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서 1번에서 20번까지 명단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물론 또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조금 더 복잡한 게 이 모태인 자유한국당, 즉 미래통합당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입했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반영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면 복잡해지는데, 이건 법적으로는 의견 표시 정도에 그쳐야지 더 압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정당에 대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명단을 보면은 20명의 명단 중에서는 이분은 확실히 자유우파 인사로서 투쟁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 시대적 요청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6명 있습니다. 20명 중에 6명이면은 모자란다는 사람도 있고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나마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저는 이 1번이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3번 윤주경 씨가 1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어요. 항상 이럴 겁니다. 조수진 외 몇 명 이렇게 나올 텐데,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이분이 어떤 언론사에 남을 만한 특종을 했는지, 좋은 글을 써서 이 시대를 흔들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조수진 1번, 2번 신원식 전 육군수도 방위사령관, 뭐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과 글이 강한, 더구나 미래의 나라가 정상화되면 국방장관감입니다. 제일 잘 된 겁니다. 3번 윤주경, 4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이분도 나라가 정상화되면 외교부 장관 돼야 될 사람입니다. 조태용, 이것도 잘 된. 5번이 이제 문제 인사인데,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변호사인데 갓 수습이 떨어진 신참 변호사다, 어떻게 5번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번 권신일 에델만 코리아 수석부사장, 기업인입니다. 7번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8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분이 바깥에 있다가 다시 이 당선권으로 올라왔습니다. 9번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이분도 자유우파 활동을 왕성하게 한 분입니다. 10번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11번 김예지 여성 전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 강사 여성장애인입니다. 12 박대수 전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13번 김수진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학부모 입장에서 정교조를 비판하고
교과서, 좌편향 교과서를 반대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했던 분입니다.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 15번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요새 한변이라는 이 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 거기에 사무차장입니다. 45살. 16번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 연구원장. 탈원전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감안한, 반대 운동을 감안한 선정이라고 봅니다. 17번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이분도 좌편향 교과서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18번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19번 윤자경 전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여성입니다. 20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의미는 역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비판이 있고 그럼 그걸 수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진다. 이런 뜻입니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이런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윤주경 전 관장과 전 독립기념관 관장과 관련한 상징성, 의미, 중요성을 강화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인물 검증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공천위원들도 기꺼이 인정하고 신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힘을 합쳐서 잘 해 나가는 게 국민의 연망이다. 공천 작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했군요. 통합당은 한때 이 미래한국당이 아닌 제2의 비례정당을 창당해 새롭게 비례대표를 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글쎄요. 이렇게 하면 더 일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하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컷오프라는 것은 경선에 올리지도 않고 아유 배제해버린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경주의 김석기 현역 의원입니다. 김석기 현역 의원은 서울 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08년에 이 광우병 난동을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건물 점령해가지고 화염병을 막 던지고 했을 때 그걸 진압하는 작전에서 경찰관 1명 그리고 시민 철거민들 그러니까 농성하던 사람들 4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용산 방화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산 참사인데 이분이 아주 의정 활동도 잘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한편 지금 이 정권 측에서 만든 비례정당에서는 광우병 선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조국 수호 외치던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컷오프 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주영 국회 부의장 아주 법률가로서 현역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컷오프 시킬 수가 있느냐. 결정적인 사유도 없어요. 그러면은 컷오프 된 사람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컷오프 되지 않고 경선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아마 제 기억만 이야기한다면은 구미의 백성주 전 국방차관 이분도 아주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컷오프 됐습니다. 이 컷오프 된 사람의 출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에게 크나큰 위협입니다. 표를 나눠버리니까. 나눠버리는데 그럼 이
여기 이렇게 지금 컷오프 된 사람이 출마하는 게 전국적으로 10개 지역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천이 공정하지 못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석연 공천관리부위원장은 컷오프 돼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나중에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오만한 자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후유증을 그런 식으로 덮겠다는 건데 또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있는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완장을 차면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